다음 복소수가 이 조건을 만족할 때 이 복소수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죠. 지금 보니까 이 복소수 알파와 베타의 역수가 좀 주어져 있으니까 지금 조건을 활용을 해서 구해봅시다. 자, 여기에서 알파 바가 3이라고 했으니까 양변을 알파로 나눠보자. 왜? 알파의 역수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알파 바가 알파분의 3 이렇게 되는 거니까 즉 알파분의 1은 3분의 알파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죠. 3분의 알파다. 같은 방법으로 구조가 똑같으니까 3분의 베타 바가 베타분의 1이다라고 이렇게 바꿀 수가 있네요. 그러면 그 녀석을 우리가 주어진 구하려고 하는 식에다 대입을 해주시면 알파 플러스 베타 곱하기 얘가 얼마? 3분의 알파 바와 3분의 베타 바라고 했으니까 3분의 알파 바 플러스 3분의 베타 바 이렇게 나온다. 그럼 3분의 1은 바깥으로 빼버리고 알파 플러스 베타 곱하기 자 우리 두 켤레끼리의 합은 어떻게? 합쳐서 그냥 전체 씌워도 똑같다라고 했었죠? 찢었다 붙였다 가능하다라고 했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켤레와 같다. 근데 이게 3이라고 했으니 1이다 라고 해서 간략하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어진 조건 활용하는 거 연습해 주시고 자 넘겨서 19번 한번 해봅시다. 다음 0이 아닌 세 복소수 알파 베타 감마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은 얘 때문에 분모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 세 복소수 알파 베타 감마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데 이때 구하려고 하는 건 알파분의 감마와 베타분의 알파의 켤레 합의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우리는 공통적으로 알파가 들어가 있는데 찾아야 되는 건 결국 알파와 감마의 관계 그리고 베타와 알파의 관계 이걸 이용을 해서 값을 구해야 된다. 자 그러면 먼저 나 조건에서 쟤는 뭐 합이 0이다라는 것밖에 없고 그 다음에 나는 우리 이거 통분을 하게 되면은 알파 베타 감마 분의 분자는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죠. 이게 0이다라고 했으니까 분자가 0 돼야 된다. 분모는 0 아니라고 했으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파 베타 그리고 알파 감마의 관계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 감마로 이렇게 묶어주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죠. 그런데 이 가조건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라고? 마이너스 감마라고. 자 따라서 알파 베타 마이너스 감마 제곱이 0 된다라는 거지. 따라서 알파 베타의 값은 뭐가 된다? 감마 제곱이 된다라는 거네요. 자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베타 감마는 뭐가 될까? 알파 제곱. 감마 알파는 베타 제곱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지. 하나만 찾으면 같은 꼴이 되는 거니까 굳이 만들 필요 없이. 자 그러면 여기에서 베타분의 우리 알파는 알파분의 감마와 같다라는 식을 얻을 수 있지. 크로스 같은 거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알파분의 감마가 곧 뭐가 된다? 베타분의 알파와 똑같다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니까 결국 켤레 관계의 합이네요. 베타분의 알파의 켤레였다. 그러면 이걸 얻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아까 그 가조건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의 합이 0이라고 했으니 자 아까 그래서 나 조건은 이 분자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도 0이었다. 우리가 필요한 건 이제 베타와 알파의 관계식만 찾아주면 된다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에서 얘네들 전부 베타분의 알파가 나오게끔 묶어주자. 얘 베타 제곱이라고 했죠. 베타 제곱이라고 했고 얘는 알파 제곱이라고 했지. 맞아요? 다시 쓰면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제곱이 0이다. 우리가 필요한 게 뭐라고? 베타분의 알파가 나오게끔 해야 된다고. 그래서 얘를 전부
베타 제곱으로 이렇게 나눠버립시다. 그러면 베타분의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1은 얼마? 0 된다. 다른 문자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사실. 자, 그러면 얘가 뜻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해석을 하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라는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누구였다라는 뜻이야? 베타분의 알파였다라는 뜻이지. 베타분의 알파. 근데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누구야? 베타분의 알파와 그 녀석의 켤레지. 개수가 전부 실수니까 이제 2차 방정식에서 켤레근을 갖게 되겠죠. 그러니까 근이 얘뿐만 아니라 누구도 베타분의 알파의 켤레도 있다. 그래서 구하려고 하는 건 얼마다? 마이너스 1 근거기수관계를 이용해서 뭐 직접 근을 구하셔서 더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넘겨서 오메가 3. 자, 이거는 아까 우리 복소수 거듭 제곱하면서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x세제곱은 1 혹은 x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는 3차 방정식의 허근에서 나오는 것들인데, 자, 그 부분을 잠깐 간략히 다루고 갈게요. 자, 우리 x세제곱은 1의 허근을 보통 이 오메가라는 녀석을 쓰죠. 오메가라고 쓰는데, 허근은 대부분 오메가를 많이 갖다 써요. 그래서 이 허근을 좀 찾아볼 건데,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x 마이너스 1로 묶어주면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되어서 지금 실근 1이라는 녀석이 하나 나오고 허근은 어디서 나와? 이 뒤에 2차식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이 2차식에서. 그래서 여기에서 판별식을 쓰게 되면 음수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근이 허근이 되면서 그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개수가 전부 111 실수니까 누구도 오메가의 켤레도 이렇게 근이 된다. 즉 3차 방정식에 근이 되기도 하는 거니까 저 오메가를 우리가 세제곱을 하게 되면은 얼마 나온다? 1 나온다. 그래서 주기성을 갖게 되는데 그 주기가 지금은 3이었다라는 뜻입니다. x값을 직접 구하게 되면은 자, 즉 이 오메가라는 허근은 자, 근의 공식 써서 2분의 마이너스 1 풀마 루트 3i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거지. 그래서 뭐 마이너스는 오메가 바라고 뭐 이렇게 정해주면 된다. 반대쪽. 자, 그래서 아까 이러한 형태의 거듭 제곱이 나오면은 우리가 2차 방정식 만든 다음에 거기에다가 x-1 곱하냐 혹은 x 플러스 1을 곱하냐에 따라서 주기가 3이 되기도 하고 6이 되기도 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20번 한번 해보자. 20번. 이 차 방정식까지 나가야 하니까. 혹시 이걸 7제곱 해보고 싶은 분들은 해보세요. 나는 고등학교를 한 6년 다니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한번 7제곱도 해보시고 6년까지는 오바고 4년?
너무 잘 푸는 거 아니야? 어떻게 이게 빨리빨리 이렇게 계산이 되지? 자, 볼게요. 20번. 다음 x의 값이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라고 했을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죠. 뭐 직접 대입하는 문제는 아닐 테니까 자 이런 형태 나오면 먼저 이 허수 남기고 싹 다 식 옮겨줘야 된다. 그래서 2x 마이너스 1의 값이 루트 3i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양변 제곱해서 개수 전부 4로 약분시켜주면은 x제곱 마이너스 x 그리고 플러스 1은 0 이렇게 만들어지죠. 약간의 비약은 있었지만 여기까지는 한번 머릿속으로도 암산해서 계산해 보시고 누구야? 자, 그래서 이제 양변에다 누구 곱해? x 플러스 1 곱하면 x 세제곱 더하기 1의 값이 0이니까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 나온다. 근데 마이너스 1은 생각보다 불안정하다라고 했었죠. 1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양변 제곱해주면 6제곱이 얼마다? 1이다. 그래서 주기가 6 나온다. 6개씩 기준으로. 그러면 얘네들 차수를 일단 다 다운 시킬 수 있지. 자, 줄일 거 한번 줄여보자. x 7제곱은 누구랑 같니? x 6제곱은 얼마라고? 1이라고. x 5제곱은 마이너스 x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 뭐 x 제곱, 4x 이쪽은 그냥 그대로 냅두자. 그러면 좀 계산을 해보시면은 마이너스 5x 제곱 플러스 4x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x 제곱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x 그리고 마이너스 2x니까 마이너스 x 된다. 그 다음 마이너스 1 플러스 1 하니까 끝났지. 됐나요? 자, 그럼 여기에서도 우리가 한 번 더 줄여야 되는데 거기에서는 얘를 그 2차 방정식을 이용해 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다 라고 했으니까 x제곱 대신에 우리가 아니면 저 x제곱만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녀석이 나오니까 마이너스 x제곱은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다. 자, 따라서 마이너스 2x 더하기 1 나와서 x에다가 우리 저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 집어넣어서 계산해 주시면 정답은 4번 나온다. 자, 이거 보시면은 얘는 우리가 이제 좀 익숙한 녀석이 나왔어. 얘 주기 얼마 나와? 네, 6 나오죠. 주기 6 나오는 녀석인데 뭔가 6번 곱하면 1 나오는 그러한 복소수였다. 근데 이거는 좀 생소하죠. 이렇게 생소한 거 나왔을 때는 해보셔야 돼요. 그냥 몇 번 곱해서 그걸 발견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이거 제곱해보자. 제곱하면은 4분의 여기 3 플러스 2루트 3i 빼기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4분의 2 플러스 2루트 3i니까 2분의 약분시키면 1 플러스 루트 3i 해서 두 번 곱했더니 누구랑 똑같니? 베타라는 복소수랑 똑같았다. 자, 그래서 지금 알파의 m제곱과 베타의 n제곱 한 녀석이 i가 되게끔 하는 그러한 12하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뭐 10개씩 뭐 집어넣어 볼 수는 있는 정도고, 자, 알파 대신에 지금 제곱을 하면은 베타니까 이 베타라는 녀석 문자 대신에 알파 제곱을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면, 자, 지수법칙에 의해서 알파의 n 플러스 2n 제곱이 결국 i가 되게 하는 그때 우리 n 플러스 2n의 최대값을 구하시오라고 한 겁니다. 최대값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지금 베타가 주기가 6이었으니까 알파를 제곱했을 때 우리 베타 나왔지. 그러면 얘 양변 6제곱씩 하게 되면은 알파라는 녀석은 12제곱을 했을 때 처음으로 1이 나온다라는 뜻이네요. 됐나요? 그러니까 이 알파라는 문자는 주기가 얼마였다? 12였다라는 겁니다. 주기가 12였다.
그러면 쟤를 이제 몇 번 했을 때 처음으로 우리가 i가 나오는지만 찾아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이 n 플러스 2n이라는 녀석은 뭐 12k 빼기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올 텐데 그 나머지만 찾아주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저기에서 이제 알파 세제곱을 구해봅시다. 자, 알파 세제곱은 지금 알파 제곱이 베타, 즉 1 플러스 루트 3i였으니까 여기에다가 한 번 더 알파 2분의 루트 3 플러스 i를 이렇게 곱해주시면 자, 분모는 4 나오고요. 분배해보자. 루트 3 플러스 i 그리고 플러스 3i 마이너스 얼마니? 루트 3 이렇게 나오죠. 짝짝 지워지면서 4분의 4i니까 세제곱했을 때 i 나온다. 자, 따라서 결국 얘는 12개씩 반복되는데 세 번째 때 나왔다라는 거니까 12k 빼기 얼마라고 할까? 9가 되겠지. 당연히 여기다 k에다 집어넣을 수 있는 건 1부터 차례차례. 자, 그런데 원하는 건 저 n 플러스 2n의 최대값이었는데 m 값도 n 값도 전부 10 이하의 자연수였어요. 그러니까 n 플러스 2n이라는 거는 가장 커봤자 누굴 못 넘어? 30을 못 넘겠지. 10 더하기 20이니까 30 이하에서 12로 나눈 나머지가 3 되는 거. 우리가 한번 1부터 집어넣어 보자. 그러면 이 12k 빼기 9라는 거 뭐 나와? 3 나오고 15 나오고 27 나오고 여기까지가 되겠지. 그래서 최대값은 27이다 라고 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이제 2차 방정식 갑시다. 뭐 2차 방정식 하다 보면은 또 저런 것도 만나니까. 자, 뭐 1차 방정식 풀이부터 한번 그냥 쭉 한번 보시고. 자, 뭐 근각계수 관계 있죠? 근각계수 관계. 자주 나오는 거니까 우리 근각계수 관계에서는 특히나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당연히 2차 계수는 0 되면 안 되고 이 녀석이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했을 때 근의 공식 쓰지 않고 뭐 인수분해 안 하고 근을 직접 구하지 않고 두 근의 합과 곱은 개수만을 이용을 해서 구할 수 있다는 게 근각계수 관계인데 그래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2차 계수분의 1차 계수 두 근의 곱은 2차 계수분의 상수항. 근데 저번 시간에도 한번 말했지만 두 근의 차까지도 알아두면 좋다라고 했었죠? 네. 뭐가 되죠? 절대값. 루트? 한 배씩 D. 그래서 이것도 좀 알아두세요. 안 그러면은 계속 우리가 곱셈 공식 변형식 이용을 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 전체 제곱에서 마이너스 4알파 베타 빼서 이렇게 구해야 되는 거니까 편한 걸로 하셔도 돼요. 근데 이걸 또 편해하는 학생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는 이거 알고 있는데 왜 이건 설명 안 해줘? 약간 또 이럴 수 있으니까 다 알려드린 건데 본인이 하기에 편한 걸 쓰세요. 난 이게 편해서. 자,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의 켤렉은 중학교 때까지는 1번만 나왔는데 이제 고등학교 나와서 2번 이 복소수 배우고 나서 허근이란 걸 또 배우니까 켤레 복소수까지도 근을 갖는다라는 거. 근데 이 켤레근은 항상 여러분들이 개수 조건은 꼭 확인하셔야 돼요. 개수가 모두 유리수다라는 조건이 있는지 혹은 개수가 모두 실수라는 조건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시고 켤레근이랑 같이 따라다니는 건 이제 근각계수 관계예요. 이제. 같이 세트로 다니니까 켤레근만 쓸 수는 없어요. 켤레근하고 이제 우리가 근각계수 관계를 이용을 해서 또 다른 이정계수를 찾아준다라는 거까지 연결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 있는데 자, 그 녀석은 원래 2차 부등식에 나오는 건데 어차피 2차 방정식에서 또 같이 연결을 해서 설명을 할게요.
자, 실근의 이제 부호라고 했어. 이제 실근만 다루는데, 왜냐면 허수는 부호를 결정할 수가 없는 값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이 2차 방정식 실근의 부호다라고 해서 나오는 것들은 전부 두 가지만 이용하시면 돼요. 첫 번째로는 근과 계수 관계. 두 번째로는 판별식. 이 두 가지만 사용하셔서 둘 만족하는 공통 범위를 찾으시면 돼요. 원래 2차 부등식에서 나온다라고 했었으니까 2차 함수까지 배우고 얘 이제 좀 더 연결되는 과정이 이 우리 부호를 결정하는 게 어느 값을 기준으로 부호가 나뉘어져? 누굴 기준으로? 0을 기준으로. 0보다 크냐 작냐지.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일반화 시킨 게 이제 2차 방정식 실근의 위치가 되는 겁니다. 쟤는 0을 기준으로 그냥 크냐 작냐밖에 안 물어본다면 얘는 실근의 위치가 되기 때문에 얘를 흔히 근의 분리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이 녀석에서는 세 가지를 기준으로 우리가 각각의 범위를 찾아서 공통범위 찾아야 한다. 첫 번째가 함수값의 부호. 두 번째, 판별식. 네, 세 번째는 이제 대칭축의 위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 첫 번째로 두 근이 모두 양수다 라고 하면은 이때 합이 양수, 곱도 양수, 그리고 판별식은 문제를 좀 잘 읽으셔야 돼요. 서로 다른 두 근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지금처럼 뭉뚱그려서 두 근이라고 되어 있는지. 두 근이라고 하면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이거나 중근을 의미해요. 그래서 판별식이 지금은 0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 녀석의 공통범위를 찾아주셔야 돼요. 결국에는 약간 부등식 문제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두 근이 모두 음수다 라고 하면 합은 음수, 곱은 양수, 그 다음에 판별식 0 이상 해서 마찬가지로 공통범위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 이럴 때는 한 가지 조건만 씁니다. 두 근의 곱이 음수다. 이것만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이거를 일반화 시켜서 우리가 실근의 위치를 구하여라 라고 한다면은, 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그 주어진 2차 방정식에서 0 떼버리고 그 2차 식을 fx라는 함수로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 첫 번째 두 근이 모두 어떠한 값을 기준으로 뭐 p보다 클 때이다 라고 하면은, 자, 뭐 2차 계수 양수 기준으로 할게요. 두 근이라고 했으니까 x축과 만나는 교점이 두 개이거나 또는 하나가 되는 거지. 중근이거나 아니면 서로 다른 두 실근. 근데 이때 x축과 만나는 이 교점이 2차 방정식의 실근이 되기 때문에 이 교점들이 전부 p라는 어떤 값보다 크대. 그러니까 p의 오른쪽에 위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p는 대충 이 왼편에 놓을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첫 번째로 함수값의 부호 p를 넣은 값이, 자, y 값이 어떻게 돼? 부호가 양수가 되지. x축 위에 찍혔으니까 얘가 양수다. 두 번째 함판축. 뭐 함대로. 자, 그래서 아니면 보통은
파남축을 먼저 하긴 해요, 사실은. 보통 이제 판별식을 먼저 하는데 그냥 함수값 먼저 할게요. 자,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판별식을 쓰게 되면 이것도 문제를 잘 봐야 돼요. 서로 다른 두근이라고 되어 있는지 그냥 두근이라고 되어 있는지. 그래서 판별식은 0 이상. 그 다음 세 번째, 우리 대칭축. 자, 우리 축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해? 네, 두근의 합을 2로 나눈 값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되는 거니까 이 마이너스 2a분의 b가 p보다 크다 해서 이 세 녀석의 공통 범위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난이도 있게 나오면 항상 이 실근의 부호라든지 아니면은 실근의 위치를 가지고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자, 두 번째는 두근이 p보다 작을 때인데 왼쪽이랑 똑같아요. 뭐만 바뀌어? p가 여기 있을 때 이번에 이 축의 위치만 이거 반대로 바꿔주면 돼요. 아시겠죠? 이거는 생략할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두 근 사이에 어떤 p라는 값이 있을 때 자, 그래서 우리가 중근은 된다 안 된다. 중근은 사이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얘는 무조건 서로 다른 두 실근입니다. 너무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두 근 사이 이렇게 p가 존재한다라고 하면 한 가지 조건밖에 안 써요. 그게 함수값의 부호입니다. 그래서 p라는 값을 넣었을 때 음수다라고 해주시면 돼요. 뭐 위로 볼록이었으면 양수다라고 바꿔주면 되는 거고. 네, 판별식도 무조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기 때문에. 그리고 대칭축을 또 안 쓰는 이유는 대칭축이 이 p라는 값보다 오른쪽에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근의 곱만 이용을 해서 즉 이 함수값의 부호가 음수다라는 것만 이용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함수값의 부호.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어차피 두근이 p보다 크다는 건 허수도 아니라는 뜻이니까 응? 판별식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판별식은 해야지. 서로 다른 두 실근이거나 중근이라는 뜻이니까. 그걸 쓰면 얘는 두근 사이라고 했었으니까 이 사이라는 녀석이 즉 어떠한 그 사이에 이 실수값이 존재하려면 무조건 접하면은 사이가 존재하지 않지. 그래서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아두시고 자 우리 저 뒤에 케이스 포인트 뭐 가우스 함수는 그냥 그런 게 있구나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거는 자주 나오지는 않은 거니까. 자, 우리 케이스 포인트 첫 번째로 가서 자, 25번 한번 해봅시다.
풀었나 보네. 자, 볼게요. 다음 2차 방정식의 한 허근을 알파라고 했을 때 이 허근의 세제곱이 실수가 되도록 하는 P값들의 곱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이제 뭐 나중에도 보겠지만 이러한 근의 거듭 제곱이 나온다면은 먼저 이 근의 값을 방정식에다가 대입한 식을 이용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차수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뭔가 이 차수를 줄일 생각부터 좀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알파를 집어넣어 주면은 알파 제곱 마이너스 p 알파 플러스 p 더하기 3의 값이 0 되는 거니까 지금 원하는 건 알파 세제곱이죠. 그래서 알파 세제곱이 나오게 되려면 전부 알파를 곱해줘야 된다. 그래서 알파 세제곱이라는 녀석은 p 알파 제곱 마이너스 p 플러스 3 알파 이렇게 나온다. 아직도 여전히 알파 제곱이라는 녀석이 있으니까 이 알파 제곱 대신에 저 왼쪽 식에서 얘네들만 이항시키면 1차식으로 낮출 수가 있죠. 그래서 p 곱하기 넘겨주면 p 알파 빼기 p 플러스 3 그리고 빼기 뒤에 p 플러스 3 알파. 자, 이렇게 만들어진다. 자, 따라서 정리를 좀 해주시면 알파 갖고 있는 게 p제곱 마이너스 p 마이너스 3 알파 그리고 빼기 p 곱하기 p 플러스 3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근데 이게 뭐가 돼야 하는데? 실수가 되어야 한대. 그 말은 여기에 지금 허수단위 i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게 없어져야 되는 거지. 그럼 이 개수가 뭐가 돼야 돼? 0 돼야 되죠. 얘가 0 돼야 된다. 자, 따라서 p제곱 마이너스 p 빼기 3의 값이 0이니까 이거 p값 직접 찾는 문제다 아니다? 아니다. 두근의 곱이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3 되어서 2번 되는 겁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근각의수 관계는 조금 쉬운 편이니까 두 번째 케이스 포인트는 넘어갈게요. 자, 우리 세 번째 케이스 포인트로 가서 32번 한번 해봅시다. 자, 볼게요. 얘도. 자, 다음 fx가 2차 계수가 1인 어떠한 2차식이 주어져 있는데 이 2차 방정식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데요. 그리고 그 두 근의 곱이 4였다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두 근의 곱은 어떻게 구해? 2차 계수분의 상수항으로 구하지. 그래서 일단 얘가 뭐가 된다? 저 fx의 상수항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다. 그래서 x제곱 미정계수 a 하나 두고 플러스 4라고 이렇게 fx를 먼저 정해주시면 이제 이 fx랑 마이너스 x 플러스 1 나중에는 2차 함수랑 직선이 만나는 그 교점의 x좌표의 차가 2였다라는 뜻이죠. 자, 이때 이 방정식의 두근 차가 2라고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때 뭘 구하여라? fx 완성시켜서 f
6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한 거예요. 결국 우리의 목표는 이 A 값 찾는 겁니다. A 값만 찾으면 끝나는 문제였으니까. 자, 그래서 연립해주면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 x 그리고 넘어와서 플러스 3은 0이었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뭐 두근의 합, 두근의 곱 이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아까 알려준 두근의 차 공식도 활용하셔도 됩니다. 두근의 차 한번 이용해 볼까? 뭐 분의? 절대값 A가 1분의 루트 A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12. 그게 결국 2였다라는 거니까 얘가 얼마 나와야 돼? 16 나와야 되죠? 루트 4, 이제 루트 4가 2니까. 자, 따라서 A 플러스 1의 값이 얼마? 풀마? 4 이렇게 된다라는 거네요. A의 값은 3 되거나 마이너스 5 이렇게 된다. 그런데 이 둘 중에 누굴 골라야 돼? 왜? 그치. 이걸 아직 안 써먹었잖아. 여기에서 우리 판별식 쓰시면 A제곱 마이너스 16 얘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안 써먹은 혹시 조건이 있으면은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안 써먹고 맞췄다? 불안정하게 그냥 찍어서 맞춘 거랑 다름없어요. 나중에 조건 못 봐서 틀립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 조건 안 써먹었는지도 꼭 확인하시고 이거 어디서 써먹는지 꼭 확인하셔서 뭐 느낌상 뭔가 이거 같아 이렇게 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A가 마이너스 5일 때다. 그럼 fx 완성됐으니까 6 집어넣어 주면은 2번 나온다. 자, 넘겨서 33번 한번 해보자. 33번. 왜 이렇게 잘 푸는 거야? 다음 조건 만족시키는 A, B 개수 구하시오. 가조건 A, B, C, D 100이야 서로 다른 자연수. 나조건 C, D 3개의 양의 약수. 자, 보시면은 우리 근각의 성기에 의해서 일단 두근의 합은 A, 곱은 B라는 것까지는 뭐 쉽게 구할 수 있고, 아마 이거 나조건을 못하셔서 아예 시도조차 못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거고, 뭐 나조건만 그냥 알고 있으면은 뭐 끝나는 문제이기도 해요. 자, 지금 약수계수로 수를 결정을 했는데, 자, 이거 좀 정리하고 갑시다. 우리 약수계수에 따른 수분류가 있는데, 자, 약수계수가 1개짜리인 녀석은 뭐밖에 없어? 1밖에 없지. 약수계수가 2개짜리인 녀석은 소수라고 하죠. 약수계수가 3개짜리인 녀석은 네, 소수의 제곱입니다. 요것 때문에. 그리고 약수계수가 아래다 쓸게. 보이겠지? 홀수계는 건 제곱수죠.
자, 그래서 이때 얘가 3개라고 했었으니까 결국 이 C랑 D랑은 뭐가 된다? 소수의 어떤 제곱수였다. 근데 A, B, C, D가 100 이하라고 했었죠? 100 이하. 근데 더한 게 100 이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소수 제곱, 2의 제곱, 3제곱, 5제곱, 7제곱, 11제곱. 얘는 근데 100을 넘어가지 이미.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볼 필요가 없다. 그러면 이 4개 중에서 C와 D는 있었다라는 거지. 근데 더해서 10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곱해서는 100 이하가 된다 라고 했으니까. 자, C와 D를 누구로 정할까? 2의 제곱과 3의 제곱으로 정해도 괜찮죠? 그 다음 또 2의 제곱이랑 5의 제곱 해도 괜찮지. 3제곱이랑 5제곱은 안 되지. 왜? 저 곱한 게 100을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딱 이렇게만 나와서 계산해 주면은 A가 13일 때 B가 36, A가 29일 때 B가 100 이렇게 만들어져서 2개 나옵니다. 자, 한 문제만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A, B가 뒤집힌다고? A, B 합이랑 곱이잖아. 어차피 뒤집어도 C와 D가 뒤집어도 A와 B는 똑같이 나오죠. 이거 2개 3, 즉 9 더하기 4랑 4 더하기 9랑 하나죠. 자, 마지막 35번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힘들 내고. 자, 다음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부호의 실근을 갖고, 자, 일단 거기서 하나 끊으면 서로 다른 부호의 실근을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뭐 이용해야 돼? 근각계수 관계 중에서 둘 중 곱을 이용해야 되죠. 그래서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k 플러스 첫 번째 거기다가 그래서 밑줄 그어놓고 두근의 곱이 뭐다? 음수다. 그래서 여기서는 k가 2보다 크다가 나오고요. 자, 그 옆에 볼게요. 양근이 음근의 절대값보다 클 때라고 했죠. 자, 얘는 또 뭐 이용해야 돼? 그치, 두근의 합을 이용을 해야 되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절대값이란 거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라고 했었지. 양근이, 즉 양수 쪽 근이 음수 쪽 근보다는 더 클 때라고 했었으니까 이 음수 쪽 거리보다는 양수 쪽 거리가 더 멀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합이 얼마다? 일단 2 곱하기 k-5에다가 마이너스 곱한 거죠. 이게 뭐가 돼야 돼? 양근이 더 클 때죠. 음근의 절대값보다 클 때니까 얘가 양수다라고 해주면 되지.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은 k 빼기 5가 0보다 작다니까 k가 5보다 작다네요. 그래서 공통범위 해주시면은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네, 안 해줘도 됩니다.